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간밤에 엔비디아가 새 역사를 썼습니다. 인간 기업상, 인류 기업상 최초로 시가총액 4조 달러를 기록했고요. 비트코인도 또 사상 최고가, 나스닥도 사상 최고가입니다. 저희 이 이슈도 다뤄봐야 되고요. 브라질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폭탄을 던졌습니다. 지금 50%를 던졌는데 이게 약간 정치적 이슈로 커지고 있습니다.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저희가 조금 뒤에 우리나라와의 역학관계까지 한번 보면서 투자 전략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일발장전과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준호 매니저. 네. 이런 가운데 우리 오늘은 어디를 향해 볼까요? 뭐 사실 웬만한 이제 빅테크 기업들 다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상승 흐름이 나와주기도 테슬라 빼고. 했었고, 네, 빼고 다. 사실 이제 모든 이제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더욱더 빠르게 확산되면서 트럼프의 어떤 관세 리스크와는 무관하게 시장은 지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제 4조 달러 가까이 지금 경신을 하면서 실제로 지금 이제 역사상 최초의 4조 달러 기업에 안착을 했고요. 비트코인 또한 마찬가지로 11만 2천 달러를 처음으로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모멘텀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벤처 캐피탈 회사 한 기업을 들고 와봤습니다. 바로 DSC 인베스트먼트를 오늘 들고 와봤고요. 한 2주 전에 또 김현미님이 했던 종목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타이밍에도 또 충분히 좀 이제 모멘텀이 살아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오늘 들고 와봤고, 일단 벤처 캐피탈 전문 회사고 주로 이제 스타트업 전문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회사인데, 일단 뭐 4차 산업, 그러니까 한마디로 첨단 산업과 AI 그리고 블록체인, 핀테크 기업들 그리고 헬스케어 업체들에게 대거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기업인데, 일단은 거의 설립 초기에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한번 이제 기업이 정말 속된 말로 터지면 정말 막대한 어떤 수익을 챙기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재명 정부에서도 벤처 그리고 스타트업 육성 정책과 같이 맞물리면서 이제 국내 이제 벤처 캐피털 기업들도 우리가 좀 지속적인 좀 관심을 가져야 될 타이밍인데, 비트코인이 지금 11만 2천 달러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잖아요. 그래서 약 한 달 만에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건데, DSC 인베스트먼트도 지금 국내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 두나무의 지분을 1.2%를 이제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지금 이게 2021년도에 400억 정도를 들여서 카카오 벤처스가 보유하고 있는 드나무 지분을 취득을 했는데, 그 이후에 추가로 더 샀는지 안 샀는지는 모르겠지만 2021년도 기준에 두나무를 투자했던 이력이 있고 1.2% 정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에 지금 이제 본격적인 이제 불장이 시작되는 게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제 알트코인, 그리고 알트코인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더리움도 5%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요. 목표가가 거의 2배가 아니라 지금 거의 한 3배 가까이를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알트코인의 본격적인 불장이 좀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1등인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또 이제 지분 가치가 더욱더 부각될 가능성이 높고, 나스닥 상장에 대한 기대감도 살아 있고요. 특히 스테이블코인 관련해서 입법화에 또 가장 큰 수혜가 국내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가 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업비트가 이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이미 네이버와 함께, 네이버 페이와 함께 또 스테이블코인 관련돼서 협력을 하고 있고, 두나무가 벌써 66건의 또 이제 상표권 출원을 지금 스테이블코인에서 한 상태인데, 금융당국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방안을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스테이블코인 입법화에 추진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가상자산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트럼프와 또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입법 추진과 맞물려서 결국 이제 암호화폐 시장과 가상자산 시장이 다시 한번 붐업이 올해 하반기에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이제 무신사라고 이제 2030 MZ 세대들이 지금 이제 패션 플랫폼 업체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 기업이 플랫폼. IPO를 추진한다라는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목표 기업 가치를 한 10조로 좀 설정을 했는데, 기존의 어떤 이제 시장 예측 대비해서 2배 이상 이제 목표치를 높게 잡았고, 최근에 지금 이제 뭐 해외 쪽에서도 판로를 계속 확대하고 있고, 또 자체 브랜드 판매량이 계속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정말 이제 이 목표치를 채운다고 했을 때 이 무신사의 어떤 이제 지분과 또 그리고 투자를 한 기업들의 수혜도 같이 예상이 된다. 그래서 항상 처음에 IPO를 추진한다고 할 때가 이제 가장 큰 수혜를 받거든요. 그래서 DSC 인베스트먼트도 무신사에 투자한 이력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주면서 그 무신사 최대 수혜주로 좀 부각될 수 있고요. 뭐 미래에셋 벤처 투자와 DSC 인베스트먼트가 지금 무신사 투자를 했던 지금 창투사로 지금 이제 이력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인데, 직접적인 어떤 이제
보고는 나오지 않는 상태고요. 그래서 정말 또 중요한 기업이 하나 더 맞습니다. 있죠.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네. 엔비디아의 사실상 지금 그거죠. 사상 최고치에 이제 우리가 소버린 AI에 대한 어떤 정책에 더욱더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은데 필요사 AI 또 이제 AI 반도체 칩과 NPU 칩을 또 이제 개발하는 기업인데요. 이제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직접 필요사 AI의 본사에 방문하기도 했었었는데 거기에 지금 이제 지분을 10%를 보유해서 2대 주주로 있는 기업이 바로 DSC 인베스트먼트다. 그래서 실제로 AI와 블록체인 또 그리고 스타트업 기업에 잇따라 투자를 많이 한 회사라고 말씀드렸는데 특히 이제 필요사 AI 같은 경우는 사실 리벨리온과 함께 비상장 AI 반도체 칩 기업 중에서 AI 또 이제 5대 국가대표 기업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높죠.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메타도 필요사 AI를 인수한다라고 했는데 거의 1조 이상을 투자한다고 불렀죠. 했었는데 네. 필요사 AI가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TSMC 같은 경우도 필요사 AI의 지분 투자와 인수를 검토한다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요. 근데 잇따라 지금 거절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결국에 국내 자체적으로 또 AI 칩을 개발을 해서 결국 이제 소버린 AI에 가장 부합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결국 필요사 AI가 아닌가 보고 있고요. 거기에 2대 주주가 바로 DSC 인베스트먼트다 보니까 또 가장 큰 또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엔비디아의 어떤 사상 최고치와 비트코인의 사상 최고치의 두 가지의 모멘텀을 다 아우르고 있는 기업이 DSC 인베스트먼트고 개별적으로 이제 무신사 IPO 추진에 대한 기대감도 네. 같이 좀 맞물릴 수가 있어서 이제 우리가 벤처 캐피탈 업체들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DSC 인베스트먼트를 탑픽점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자, 오늘 준호 매니저의 일발은 DSC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왜 벤처 캐피탈 종목을 기업을 했는데 이유가 있었죠. 네. 첫 번째로가 이제 두나무 맞습니다.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두나무 간밤에 비트코인 뭐 사상 최고가 또 다 알았죠. 맞아요. 두나무는 나스닥 상장의 재료가 있는데 거기 투자했고 이제 두 번째가 무신사를 살짝 갑니다. 맞습니다. 살짝 갑니다. 예, 살짝 가다가 세 번째는 퓨리오사 AI, 맞습니다. 엔비디아 간밤에 날았던 것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네. 코인과 엔비디아 다 받았네요. 네, 수혜를 다 받는. 네. 네, 그리고 개별 모멘텀까지. 좋습니다. 자, 주가 전략, 투자 전략 볼까요? 일단 한번 큰 시세가 이제 4월 달에 한번 났다가. 분출됐던 거는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강력하게 이제 벤처 캐피탈과 스타트업 기업들 육성 정책 나와주면서 시세가 분출됐었는데 다시 한번 좀 비트코인과 또 엔비디아의 어떤 사상 최고치로 다시 한번 스타트업과 벤처 캐피탈의 어떤 주가 그리고 소버린 AI가 다시 한번 컨소시엄이 구성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뭐 당연히 포함될 수밖에 없는 기업이 필요사 AI다 보니까 DSC 인베스트먼트가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요. 일단 지금 이제 7,220원 전일 종가를 설정을 했는데 지금 이제 대체거래소에서 한 3% 정도 상승 흐름 놔주고 있어서 분할로 접근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일 종가를 일단 매수가로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네. 목표가는 8,670원 라인대를 일단 1차 목표가로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손절 라인대는 6,150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호 매니저의 일발 DSC 인베스트먼트 봤고요. 저희 이 이슈가 또 첫 번째 이슈기도 합니다. 영민 매니저, 그동안 또 많은 우여곡절 끝에 엔비디아가 흔들릴 때마다 AI와 또 네. HBM은 굳건하다라고 네. 강조를 했고요. 그 결실을 간밤에 맺었습니다. 아, 엔비디아가 4조 달러를 됩니다. 되긴 되네요. 가네요. 이게 사실 이제 뭐 4조 달러 이러니까 우리가 체감적으로 이제 이게 얼마나 큰 네. 금액인지 이제 잘 뭐 느낌이 와닿지는 않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거의 뭐 한 5,500조 원 네. 그리고 이제 이웃나라 일본의 GDP와 거의 맞먹는 정도 수준의 이제 시총을 기록을 한 거고 아까 브리핑 해주실 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첫 번째 기업. 시총 네. 4조 달러를 넘긴 이제 기업이 바로 이제 엔비디아가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2024년 한 6월경에 시총 3조 달러를 넘겼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 1년 하고도 1개월 정도 맞아요. 만에 네. 또 1조 달러가 더 불어나서 이제 4조 달러가 이제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최근에 이 AI 기술주들의 이제 트렌드를 주도하는 대장주 역할을 뭐 맞습니다. 엔비디아가 네. 좀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오늘 우리 국내 증시 이제 개장을 할 때도 사실은 어제도 뭐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 흐름은 괜찮았는데 우리나라는 또 반도체 품목 관세에 대한 얘기 나오면서 주가가 조금 지지부진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은 어제랑은 또 조금 이제 다른 흐름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간밤에 시티그룹에서 목표가를 43만 원으로 제시했어요. 네.
33만 원이 아니라 43만 원으로 목표가를 제시를 좀 했고요. 최근에 또 맥쿼리는 뭐 몇 주 되긴 했는데 2027년에 SK 하이닉스가 연간 90조 원을 벌 거다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저는 뭐 요거는 조금 심하죠. 이게 도대체 무슨 근거를 가지고 90조 원이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더블 이상이죠? 네. 지금 40조니까. 맞습니다. 어쨌든 40조. 연간 기준으로 네. 올해 40조 원 영업이익 돌파 그리고 내년에도 최소한 15에서 20% 정도 이제 증가를 할 거라고 보여지니까 향후 2, 3년 동안에 연간 한 40조에서 50조 원 정도 이제 돈을 벌어들일 가능성이 좀 높다. 근데 SK 하이닉스는 아직 시가총액이 200조 원에 불과하니까 사실 목표 주가 43만 원은 저는 뭐 충분히 도달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엔비디아 주가,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또 거기에 연결되는 뭐 지주회사 두산, 이오테크닉스, 뭐 그다음에 파미셀, 이수페타시스 이런 종목들로 당연히 이제 또 수급 환경이 좀 연결될 수밖에 없고 앞으로 이제 당분간 우리나라가 그동안 이제 소버린 AI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얘기라든지 AI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대해서만 강조가 조금 많이 됐는데 결국은 또 반도체가 정말 좀 중요한 산업 아니겠습니까? 하반기 때는 또 이제 업황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이제 조금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의 이제 부활까지도 같이 이제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다. 워낙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그동안에 설비 투자가 조금 움츠러들어 있었는데 하반기 때부터는 청주 공장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M15X가 4분기 때부터 이제 빠르면 청주요. 가동이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작년부터 열심히 이제 공장 지어가지고 그러면 공장 다 짓고 4분기 때부터 이제 가동을 하려면은 그 전에 장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장비를 하루아침에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최소 한 3개월에서 6개월 이전에는 SK 하이닉스가 M15X HBM 전용 공장에 들어가는 장비들 발주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미 반도체를 포함해서 HBM 계열의 이제 장비 기업들이 수주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고 삼성전자도 P5에 대한 이제 투자 재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소부장 종목들이 또 그에 따른 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에 이제 고민이 그거예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아니 엔비디아 이렇게 잘 가고 하이닉스 맨날 신고가 치면 뭐하나.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들고 소부장. 있는 소부장 종목들이 안 가니까 이제 많이 답답하셨을 텐데 이제는 소부장 종목들도 분명히 이제 분위기 반전이 좀 나올 수 있는 모멘텀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요 종목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반도체, AI 반도체 생태계에 대한 종목들을 관심을 좀 가져보시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영민 매니저, 프리마켓 특징주의자 리뷰를 한꺼번에 보도록 할 텐데 이수페타시스를 먼저 보는데 이수페타시스는 오케이, 좋다.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의문을 고하는 게 이오테크닉스는 지금 왜? 지금 7% 정도 급등하고 있거든요. 얘는 전공정에다가 레이저에다가 HBM은 맞습니다. 아닌데 이오테크닉스까지 같이 가고 있는 거 두 종목 볼까요? 이게 이제 이수페타시스는 뭐 워낙 또 많이 강조를 좀 해드렸던 종목이고 제가 이제 반도체 소부장 종목 중에 가장 먼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종목이라고 딱 찍어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틀 전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고 어제 오늘까지도 지금 6만 원 뚫어내는 흐름이에요. 어제도 제가 리뷰해드리면서도 사실은 이수페타시스는 지금 사셔도 된다. 그러면서 이제 목표가를 7만 원으로 7만. 올려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또 모 증권사에서 바로 또 7만 원짜리 목표가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어요. 그 정도로 이수페타시스는 이 지금 고다층 기판 특히 고마진의 고다층 기판 생산을 중국으로 이제 옮기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생산 단가는 상당히 좀 떨어뜨리고 마진은 이제 계속 더 늘어나는 이제 그런 구조를 하반기 때 이제 만들 수 있다. AI 반도체 특히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제 투자, 미국의 이제 주요 픽테크 고객사들이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를 하반기 때 더 공격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스타게이트 출범을 시켰습니다만 썩 만족스럽지 못한가 봐요. 그래서 7월 23일 날 AI 액션 플랜 발표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아마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제 정부 주도의 투자 이어서 이제 통신 인프라에 대한 투자까지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뭐 이수페타시스는 이래저래 다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 지금도 뭐 한 20% 정도 이제 수익이 나 있는 구간입니다만 7만 원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 나는 뭐 한 그 정도 주당 10,000원 정도의 이제 시세 차익도 충분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얼마든지 저는 접근 가능하다고 보고요. 장기가 아니라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 한 7, 8월 안에 7만 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저는 갈 수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니까요. 목표가 7만 원 그대로 유지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이오테크닉스가 이제 오늘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 건 이오테크닉스가 지금 삼성전자 향 수혜주라고 다들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하이닉스 물량도 있고요. 특히 또 TSMC 쪽으로도 후공정 장비들 많이 공급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엔비디아가 4조 달러 넘고 TSMC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제 이오테크닉스도 움직이는 면도 있는데
레이저 장비의 공정 변화에 대한 부분들도 좀 주목을 좀 하셔야 돼요. 지금 SK 하이닉스가 사실은 레이저 장비 이제 공정 변화를 이제 발표를 하면서 네. 거기에 또 직접적인 수혜주로 이오 테크닉스가 주목을 좀 받고 있거든요. 제가 이수페타시스 다음으로 가장 먼저 또 사상 최고가를 좀 뚫을 수 있는 기업이 네, 이오 테크닉스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오 테크닉스도 사실은 아직까지 이제 고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가긴 해야 됩니다만 오늘 지금 뭐 장중에 20만 원 지금 프리마켓에서 벌써 지금 뚫고 있고 한 22, 3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이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이오 테크닉스는 전공정의 레이저 어닐령뿐만 아니라 네. 여러 가지 후공정 장비 새로운 라인업들에 대해서도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오 테크닉스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조금 눈여겨 보셔야 되는 장비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오 테크닉스는 삼성전자의 오른팔이다. 이 생각을 이제는 버려야죠. 예, 삼성전자도 있지만 하이닉스도 있고요. TSMC도 있고요. 또 HBM과는 무관하다. 이것도 버려요. 맞습니다. 네, 이두 가지를 HBM의 또 버려야 돼요. 핵심적인 수혜주가 될 수 핵심적인 있습니다. 수혜주가 될 수 있다는 네. 측면에서 자, 이오 테크닉스까지 봤습니다. 방금 말한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엔비디아도 날라갔지만요, 준호 매니저. 네. GPU라는 거를 타고 코인도 다 날라갔습니다. 지금 보면 코인 관련주들, 증권사 중에서도 다 좀 조정이지만 하나증권만 또 플러스 가고 있고. 맞습니다. 일단 우리기술투자 컴테스 홀딩스를 가보면서 코인 연관주들까지도 한번 타고 가볼까요? 이게 옛날과 완전 반대로 가네요. 네. 예전에는 사실 이제 비트코인이 올라가면은 엔비디아 주가가 따라 올라갔어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아, 비트코인을 예. 채굴하는 과정에서 GPU가 많이 많이 쓰인다라고 필요하니까. 해서 네, 이제 올라갔었는데 이제 반대로 이제 AI 대장주인 엔비디아가 상승이 나와주니까 전반적인 위험 자산 선호 심리로 그렇네요. 이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자산까지 같이 시세가 이제 분출되고 있지 않나 보고 있고 올해 하반기에 아무래도 지금 많은 이제 빅테크 기업들과 이제 그 기업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을 이제 많이 추가적으로 매입할 거라는 기대감도 있고 미국 의회가 가상화폐 입법에 나설 것이다. 특히 이제 빠르면 이번 주 안에 클래리티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도 좀 살아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한번 11만 2천 달러 그래서 한 달 반 만에 다시 신고가를 또 경신을 했다. 근데 이번에는 비트코인만 올라간 게 아니라 전반적인 알트코인 알트도. 시장까지 다시 들썩거렸고 시총 2등인 이더리움을 비롯해서 뭐 리플이나 솔라나 같은 것도 대부분 다 뭐 4에서 5%, 6% 정도의 상승 흐름이 나와줬어요. 특히 이제 비트코인 다음에는 이더리움이다라는 어떤 이제 시장의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고 특히 이제 암호화폐 전문 매체에서는 지금 현재 이더리움 가격이 2,750달러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어떤 목표가가 올해 안에는 반드시 5,700달러 거의 2배 이상은 간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지금 목표가를 다 수정을 해서 거의 최대 8,500달러. 불장이 정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은 네. 이더리움은 거의 8,500달러 정도 수준으로 간다. 그럼 지금 이제 가격 대비해서 거의 한 4배 정도의 그렇죠. 상승이 올해 안에 가는 건데 그만큼 지금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어떤 지금 심리가 굉장히 뜨겁다라는 반증이고요. 그래서 결국에 비트코인이 먼저 신호를 냈으면 그 다음 차례는 이더리움이 순차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뭐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과 똑같이 현물 ETF를 또 승인이 받은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기업들의 어떤 투자가 비트코인 다음으로 이더리움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일단 트럼프 대통령부터가 뭐 가상자산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했고 뭐 실제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입법화에 속도를 내고 있고 남아있고. 클래리티 법안 관련된 통과 기대감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결국 이번에 BBB 법안 통과시키는 거 봤을 때는 결국 클래리티 법안과 실제로 이제 지니어스 법안 다 순차적으로 통과될 수밖에 없다. 뭐 그 과정에서 노이즈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겠지만 결국 저는 통과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고요. 특히 비트코인 관련해서 반감기가 이제 올해 4월이었었는데 그 이후에 1년 동안 가장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 내년 4월까지 이제 비트코인의 어떤 상승 흐름이 계속해서 기대가 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국내에서는 당연히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알트코인까지 올라가면은 암호화폐 거래소 대장주인 업비트 거기에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우리기술 투자가 역시나 대장주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나 암호화폐 거래소가 코인베이스도 최근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잖아요. 그래서 간밤에 5% 정도의 추가 상승 흐름이 나와줬는데 결국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까지도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제도권 안에 들어가서 입법화에 추진되면은 결국 암호화폐 거래소가 가장 큰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지금 시장의 기대도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제 우리기술 투자 7% 지분 가치 만약에 두나무가 업비트가 상장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금의 지분 가치만 본다고 하더라도 시가총액은 너무나 저렴하고 싸다고 느껴지고요. 그리고 또 우리기술 투자 같은 경우는 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재명 정부의 벤처와 또 스타트업 관련된 육성 정책에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대체거래소에서 추가적으로 한 8% 정도 상승 그렇네요. 흐름이 나와줘서 지금 이제 우리가 했던 매수가 대비 한 20% 이상의 좀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종목들이 뭐 코인베이스나 또 그리고 또 이제
코인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었다라고 보고 있고 다시 한번 창투사와 벤처캐피탈의 어떤 투자 육성 정책과 같이 맞물리면서 우리기술 투자와 오늘 소개해드렸던 DSC 인베스트먼트, 뭐 미래에셋 벤처 투자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그래도 창투사나 벤처캐피탈 기업들 중에서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기술 투자 이야기를 하면서 준호 매니저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막 코인 하기 싫어하시는 분들, 네. 마지막 끝판왕은 뭐겠습니까? 이 업비트가 네. 나스닥으로 가는데 그게 맞습니다. 이 모든 거의 끝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기술 투자는 이 업비트의 주주죠. 두나무의 지분을 7.2%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나스닥을 간다라고 하면 아마 맞습니다. 1차적인 수혜주는 우리 기술 투자이기 때문에 뭐 갤럭시와 머니터리 하나 쭉쭉쭉 있지만 맞지만, 이제 준호 매니저는 항상 하나만 가지라면 우리 기술 투자. 우리 기술 투자. 이제 그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네. 두나무가 비상장이잖아요. 네. 아직. 근데 장외시장에서는 거래가 되고 있는데 네. 최근에 장외시장에서도 두나무의 주가가 네. 굉장히 좀 뜨겁게 너무 움직이고 뜨겁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기억하셔서 요 메커니즘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두 번째 이슈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약간 좀 정치적인 부분이 있어서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그냥 있는 그대로를 저희가 전해드리니까 뭐 어떤 거 아마 좀 뜨거울 것 같은데 게시판이. 자, 이겁니다. 간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레터를 또 보냈습니다. 또 7개국에 보냈는데 그중에 브라질이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근데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10%였었고 그냥 뭐 남미 친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50%로 그냥 관세 폭탄이 터트린 겁니다. 그리고 룰라에게 보내는 편지 서한을 봤더니 이전 대통령이죠. 보우소나로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 그 재판이 마녀 사냥이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재고를 해라. 그 마녀 사냥을 끝내라라고 이제 쓴 겁니다. 그러면서 50%를 때린 건데 이 전 대통령, 보우소나로 대통령은 무슨 상황이냐. 이제 선거를 치렀는데 그게 부정선거라고 주장해서 쿠데타를 일으켰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재판에 가고 있는 이게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약간 조심스럽긴 한데 영민 매니저 네. 이게 내정 간섭을 했다면 맞습니다.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와의 이제 관세를 하게 될 때도 우리의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 우리에게도 브라질과 같은 또 그런 관세 네. 폭탄을 던지지 않겠느냐. 이제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 이 이슈를 다루는 거고요. 저희가 뭐 이런저런 어떤 정치적인 그런 건 없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립니다. 되게 이례적입니다, 지금.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브라질 폭탄이.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의 상황과 묘하게 좀 기시감이 또 있기도 하고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이거는 아주 좀 특수한 좀 개별 사안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지금 룰라 대통령의 전 대통령이거든요. 대통령이에요. 그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사실 남미의 트럼프라고 이제 불렸던 인물이고 네.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하고 친해요. 또 굉장히 좀 친한 인물이었어요. 근데 그 친한 인물이 아무래도 지금 이제 쿠데타 혐의로 검찰에 이제 조사를 받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제 정치 탄압이다 이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 그럼 정치 탄압이다라고 의견 정도 낼 수 예. 있는데 갑자기 브라질에다가 뭐 50%로 관세 폭탄을 예. 매겨버리니까 네. 요게 사실은 이제 조금 간밤에 이제 미국에서도 정가에서도 상당히 좀 이슈가 많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예. 이제 내정 간섭 얘기까지 이제 나왔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우리나라로 이런 식으로 또 불똥이 튀는 게 아닌가. 어저께도 이제 방위비 100억 달러 막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벌써부터 지금 우리나라 협상을 이제 좀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약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있긴 합니다만 설마 또 정말 이제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그렇고 가장 이제 동맹이기도 하고 우방인 우리나라에 뭐 이런 식으로 정치 개입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네네네. 보고요. 그래서 좀 조금 이제 좀 분리시켜서 어쨌든 브라질은 그동안에 이제 뭐 우리나라하고는 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상당히 좀 정치 부분에서 좀 혼란스러운 이제 상황들을 좀 많이 겪어왔고 또 그런 과정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이제 개인적인 의사를 표명을 하면서 저는 요번에는 조금 더 많이 나갔어요. 실제로 오늘 이제 7개 국가의 서한을 보냈는데 그거와는 또 별도로 지금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한테 서한을 보내가지고 지금 50% 관세를 매겨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좀 이례적일 뿐더러 도대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게 뭐 브라질도 기존에는 또 10%밖에 안 됐었단 말이에요. 네네. 관세율이. 근데 예. 갑자기 이게 50%로 낮았다고요. 이제 예. 올라가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약간의 좀 우려가 제기되는 건데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상황과는 조금 이제 좀 별개로 떼어내서 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게 왜 경제 뉴스면서 정치 뉴스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간밤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되면서 지금 이 이슈가 타고
정치 쪽 막 그러니까요. 이제 유튜버들 막 이렇게 커가고 막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나라도 조심하자 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준호 매니저. 네. 아마도 좀 이 논란도 종식하고 하려면 네. 한미 정상회담이 좀 빠른 시일 내에 좀 이루어졌으면 네. 좋겠고 당장 오늘부터 우리 한미 협의에 대한 내용도 계속 좀 당국에서도 이렇게 네. 이렇게 되고 있다 좀 이야기를 해줘야지 되지 않겠나 맞습니다. 생각됩니다. 한미 정상이 이번 달 말을 예정을 하고 있는 상태가 아직 다음 달 확정된 거는 초나? 아니고 예. 네, 다음 달 초나 이번 달 말 정도가 좀 열린다고 조속히 열린다고 했을 때는 그래도 이런 불확실성, 이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은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좀 브라질과 우리나라와 좀 이제 비슷한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은 사실상 이제 직접적으로 브라질과 똑같은 어떤 이제 사례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 보고 이미 우리한테도 서한을 이미 보낸 네.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25% 우리가 로요.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여기에 우리가 과몰입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 일단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나름대로 이번 달 그리고 다음 달 8월 1일 날 이제 발효되기 전에 어느 정도의 좀 협상이 좀 긍정적으로 다만 근데 우리가 그래도 일본보다는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고 그리고 우리가 딱 그 방위비 증액 관련된 요 부분만 우리가 잘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는다면은 네. 그래도 우리가 다른 국가들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는 그래도 이제 관세율이 낮게 측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미국이 우리한테 원하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결국 뭐 알래스카 에너지 프로젝트와 또 조선 MRO 쪽 그리고 또 방위비 증액 이런 부분들만 우리가 잘 충분히 준비가 좀 돼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브라질의 어떤 이제 정치적 어떤 이제 내정 간섭 이 부분과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적인 부분과 비슷한 부분은 있지만 사실 우리 너무 크게 과몰입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마 이제 이 뉴스 관련해서 막 다양한 정보도 얻고 뭐 그러실 것 같은데 하여간 우리의 핵심은 그거죠. 브라질에게는 관세 폭탄을 터뜨렸지만 우린 또 우리대로 네. 협상을 잘 진행을 해가지고 최선의 결과를 얻어야 네. 된다. 이렇게 이 재료를 해석을 하겠습니다. 바이오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물 박사님이 알테오젠이 수급을 붙으면서 전고점 돌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알테오젠이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전반적인 바이오 관련해서 의견 부탁드립니다. 영민 매니저. 네. 이게 금리가 떨어질 때 안 떨어지고 지금 그렇죠. 마지막 칼을 빼들었거든요. 네. 금리만 좀 떨어져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어제도 미국 정가에서 굉장히 이슈 중에 하나가 네. 이제 파월 후임이 누구냐. 네. 지금 막 후보가 원래 한 명이었다가 베센트 재무장관뿐만 아니라 지금 막 2명, 3명으로 네.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또 압박 전략이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간밤에 이제 연준의 6월 이제 FMC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네. 연준 의원 그래도 2명 정도가 7월 금리 인하를 지지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뭐 보험원 이제 그러니까 부의장이라든지 의식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원래 이제 이사 뭐 네. 이런 인물들이 네. 아닐까라고 추정은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벌써부터 이제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인물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보험원 이제 부의장이 바로 그냥 또죠. 차기 연준 네. 이제 후보 중에 또 한 명으로 또 네.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정도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또 강하게 부각이 좀 되고 있고 질문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알테오젠 주가가 이번 주 들어서서 정말 눈에 띄게 이제 좀 올라가고 있어. 이대주주가 코스피 시장 이전 상장을 이제 주장을 했고 네. 실제로 이제 알테오젠 측에서도 크게 부정적이지 않은 것 그래요? 같고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하게 네. 된다라고 하면 물론 코스닥 추종하는 인덱스가 떨어지는 거지만 네.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자금인 코스피의 인덱스들 만약에 이제 알테오젠이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 상장하게 되면 시총 거의 20위권의 종목이 되는 그렇죠. 거고 바이오 종목 중에서는 삼바, 셀트리온 다음에 3위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엄청난 이제 인덱스의 수급 유입 효과가 이제 생길 수 예.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총이 30조가 아니라 한 40조 이상까지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특히 또 간밤에 머크사가 대형 M&A를 하나 했어요. 베로나 파마를 네. 이제 13조 원 정도의 인수를 하면서 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 이제 그 COPD라고 하는 이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요. 네. 무려 13조 원을 투자해서 인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머크는 이제 파이프라인 확장을 계속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키트루다 외에도 또 머크사의 또 다른 협력을 또 알테오젠과 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그렇죠. 산도즈 이제 바이오시밀러 이제 SG 제형 개발하는데도 알테오젠이 가장 중요한 이제 파트너 기업이 될 가능성이 예. 높다라는 거. 뭐 이런 너무나도 많은 이제 풍부한 모멘텀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이제 바이오 기업이 조금 숨죽이고 있었잖아요. 아니요. 근데 이제 네. 드디어 7월 달에 저는 이제 때가 왔다. 알테오젠이 뭐 고점 뚫으려면 이제 한 5%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프리마켓에서 벌써 한 3% 정도 올라가고 있으니까 예. 한 5%만 더 올라가면 사상 최고가 지금 넘어가는 거고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제약 바이오 기업들 뭐 리가캠이라든지 ABL 바이오라든지 보로노이라든지 이런 시총 상단의 종목들이 그대로 이제 기계적인 이제 또 매수세가 유입이 좀 되면서 따라 올라갈 수 있고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우리 시장이 막 너무 좋다 얘기는 많이 하는데 네, 네.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조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코스닥 시장이 지금 너무 좀 지지부진하잖아요. 코스피에 네. 비하면은. 그래서 저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뭐 저희 방송을 봐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네네네. 지금 나오고 있는 정책들, 상법 개정안, 자사주 소각,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다 코스피 시장에 조금 집중되어 있는 이슈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코스닥 시장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만약에 알테오젠이 진짜 코스피로 간다라고 네네. 하면은 큰형님이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또 그 또한 코스닥 시장에는 조금 피해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쏠리면서 그래서 났을 건데 코스닥 시장 활성화에 대한 실질적으로 부분들도 이제 좀 안정적인 얘기를 매출을 해주신다면 제약바이오 업종은 전체적으로 좀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D&T 파마텍 좀 짧게 말씀드리면 네네. 간밤에 또 메세라가 주가가 좀 급등을 했어요. 네. 실제로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이 굉장히 좀 폭발적으로 좀 성장할 거다라는 이런 전망들 2032년이 되면 1,200억 달러 정도 규모로 비만 치료제 시장이 성장한다. 그다음에 또 그렇겠죠. 경구용 네. 비만 치료제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D&D 파마텍이라든지 인벤티지 랩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오늘 강한 이제 상승세가 조금 기대되는 구간이다. 특히 오늘 또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가 800을 좀 뚫으면은 굉장히 좀 강한 이 패시브 자금의 이제 유입이 확인해 보시길 코스닥 바랍니다. 시장으로도 또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염두를 좀 해두시면 뭐 야간 오늘 투자 제약바이오 본부 업종은 전체적으로 좀 400원 긍정적인 제시해 변화가 주셨습니다. 이제 좀 감지가 좀 이어서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이오에서 두 종목 봤습니다. 종목과는 왜 알테오젠과 안 D&D 나이 들수록 파마텍이고요. 지금 걱정되는? 알테오젠은 거래소 쪽 요 이전 대한 이슈가 정말 뜨거워지고 있고 앞서 하나증권이었나요? 30조? 네. 30조였죠. 근데 30조인데 영민 매니저는 40조까지 간다. 네. 네, 그럴 수 있을 정도로 이전 재료 자체가 파괴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우리 준호 매니저, 네. 두산 에너빌리티도 한번 보도록 하고 한화그룹주는 두 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네. 에너빌리티 뭐 지금 마켓에서는 특징적인 흐름은 프리마켓은 보이지는 않고 있지만 개인분들이 이제 마지막 그 6만 원대 위에서 엄청 들어가가지고 진짜 맞습니다. 관심은 뜨거운 것 같아요. 앞으로 좀 맞아요. 가이드라인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틀 전이었죠. 사실 이제 지금 조방원 섹터가 이제 나름대로 강한 있을 매수가 때. 유입되었고 이제 관세 서한이 도착을 하면서 이제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저가 매수가 좀 강하게 유입됐던 부분이고 하루 만에 좀 상승폭을 좀 반납하긴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좀 최근에 이제 공매도 물량도 계속 지금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고 강력하게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좀 모멘텀이 좀 필요한 시점인데 이미 좀 기대감으로 좀 상당 부분 주가에 좀 반영되어 있는 상태라 이 매물을 뚫고 강력하게 시세가 분출되면서 쇼커버링이 나오기에는 조금 이제 아직 재료가 약간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일단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체코 이후에 어떤 추가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있어야 되고 재료. 네, 그리고 네. 또 실제로 지금 뉴스케이퍼나 이제 미국의 이제 SMR 기업들이 본격적인 이제 SMR 쪽에 어떤 착공이나 어떤 가동 이런 부분들이 나와줘야지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가 바로 뉴스케이퍼 같은 경우는 초기 투자자이기 때문에 바로 좀 1조에서 2조 가까운 어떤 기자재 공급이 바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강력한 모멘텀이 또 이어져야 되는데 아직 이 부분이 좀 부족하다. 다만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해상 풍력 관련해서 또 이제 시공 능력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사실 지금 현 정부의 에너지 믹스 정책과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사장이 다시 한번 이번에 또 그 산업부 장관으로 다시 한번 후보자로 임명이 된 상태다 보니까 네. 어느 정도의 저는 그 기대감은 적용될 수 있다. 다만 그 이후부터 이제 주가가 좀 차익 매물이 출현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그 원전 쪽에 어떤 강력한 모멘텀과 또는 이제 SMR 쪽 아니면 추가 수주에 대한 어떤 가능성만 내비쳐줘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직전 고점을 뚫고 강한 매수가 유입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이 약간 이제 매물 소화를 하는 구간이고요. 또 그리고 이제 매수와 매도가 치열하게 좀 공방전이 펼칠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나와줘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신규 매수의 관점을 본다고 하더라도 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을 확인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굳이 이 구간에서 지금 진입하기보다 확실한 조정이나 확실한 상승이나 아니면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든지 아니면 확실한 조정을 확인하고 매수하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는 신규 매수의 관점으로 좋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기보유자의 관점에서는 익절가와 그리고 또 이제 빠른 시일 내에 뭐 이번 달 다음 달 안에 다시 한번 직전 고점 7만 원 라인대를 확실하게 돌파하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고 물량을 좀 줄여나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를 들어가신 분들이 고민이 이거 같아요. 그냥 조금 손해봤는데 네. 딴 게 워낙 좋으니까 맞습니다. 빠질까? 왜냐면 계속 옆으로 박스가 가면 좀 맞아요. 애가 타잖아요. 이런 이미 분이 뭐 한테 사실 어떡할까요? 이미 네. 수익을 많이 챙기신 분들은 분들은 뭐 그거 됐고, 걱정도 안 네. 하시는데 보통 최근에 네. 들어가신 분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네, 특히나 글도 뭐 많아요. 7만 원대에서 네. 10만 원 간다. 어디서 이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거의 뭐 기정사실화처럼 두산 에너빌리티는 10만 원 간다라고 생각에 7만 원대 고점 부근대에서 많이 이제 진입을 하셔서 걱정이 좀 크실 것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또 딴 게 좋으니까. 맞습니다. 갑자기. 그래서 뭐 좀 최근에 뭐 코스피 쪽으로 수급이 좀 집중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 오히려 지금 이제 우리 그 신정부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좀 강력하게 좀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원전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에너지 믹스로 그냥 약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지 사실 네. 여기서 원전 관련된 어떤 이제 가동과 재가동 그리고 어떤 신규 원전 건설 관련돼서는 강력하게 추진하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원전은 확실히 해외 사례, 뭐 실제로 재료는 이제 터져야. 맞습니다. 재료나 네. 뭐 추가 수주나 아니면 또 이제 체코 외에도 중동 국가들의 어떤 이제 원전 관련된 프로젝트에 뭐 수주를 받거나 이런 어떤 재료가 나와줘야 이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는 당연히 뭐 매수와 매도의 어떤 치열한 공방전, 7만 원대에서 사수하는 어떤 부분들이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 좀 자제하시고 손절 라인대를 조금 잡아드리면은 일단 최근에 진입하신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아요. 많아요. 그래서 네. 일단 손절 라인대 같은 경우는 6만 원 라인대를 좀 짧게 손절 라인대 좀 잡아보도록 하겠고 근데 또 반대로는 신규 매수도 오히려 6만 원 라인대 깨지면 좀 투매가 나오실 텐데 그때부터는 좀 모아갈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어서 사실 이게 장기로 접근했는지 단기로 접근했는지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최근에 좀 진입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인 어떤 시세 차익을 보고 들어가신 분들은 한 6만 원 정도 라인대를 좀 손절 라인대로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뭐 주위에 보면 30%, 50%, 100%막 그 이상 분들 네. 많으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그 아닌데 부분들, 최근에 맞고 6만 8천 원, 7만 원 그때 맞습니다. 그 왕창 부분에 들어가신 많이 분들이 걱정이 많은데 6만 원을 일단 손절 라인 네. 한번 잡아보고 왜냐하면 재료가 터져야 가니까 또 맞습니다. 그렇게 원전과 두산 에너빌리티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영민이 오늘의 일발 가볼까요? 원전 받고 수소 에너지 관련된 종목을 수소로, 하나 소개를 좀 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두산 퓨얼셀이라는 네. 종목을 사실 요거 5월에 소개를 해드리고 굉장히 이제 수익률이 좀 좋았어요. 예. 근데 다시 한번 좀 강조를 좀 해드리고 싶고 간밤에 미국의 또 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또 이슈가 있다 보니까 블룸 에너지가 간밤에 거의 20% 가까이 폭등을 했어요. 지금 차트를 제가 조금 열어놨는데 이 블룸 에너지가 왜 이제 주가가 올랐는 거 하니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대규모 감세안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제 태양광과 풍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또 세액 공제라든지 이런 혜택들이 조금 사라지잖아요. 근데 사실 수소라든지 방금 이제 언급하셨던 원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도 행정명령을 통해서 굉장히 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좀 걸고 있는 분야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에너지원, 아무래도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제 투자는 뭐 결국 앞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에 대한 이제 전력 수급원을 이제 고민하는 거. 그리고 또 이제 북반구는 지금 엄청난 폭염 속에 이제 지금 허덕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당연히 계절적으로 봤을 때도 에너지 수급원에 대한 이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간밤에 이제 블룸 에너지라든지 플러그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막 20%가 넘게 블룸 에너지. 폭등하는 네. 지금 보이는 차트가 이제 블룸 에너지 차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완전히 이제 고점을 좀 뚫어내려고 하는 흐름들이 좀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또 수소 연료전지 하면 또 두산 퓨얼셀이 또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계열사가 미국 이제 퓨얼셀 에너지 이제 기술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 이제 솔루션 이제 사업을 본격적으로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발전용 뭐 연료전지 분야에서는 국내에는 거의 뭐 경쟁자가 없을 정도로 거의 뭐 압도적인 이제 점유율 1위라고 보시면 되고 인산형 연료전지 이제 기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초고효율의 이제 친환경 발전 특히 수소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수소차가 여러분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수소차는 CO2를 빨아들여가지고 네. 물을 배출하잖아요. 네. 깨끗한 공기를 배출한다면 이게 정말 혁신적인 기술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수소 연료전지만큼 친환경과 이제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기업은 없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과 이번 정부에서는 상당히 아리백 포함해서 이 친환경에 대한 이제 굉장히 좀 또 그렇죠. 많은 관심을 네. 갖고 있고 탄소 저감에 대한 부분들, 플라스틱 재활용 요즘에 그런 얘기들 정말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정책적인 이슈와도 분명히 좀 맞닿아 있는 상황이다. 올해 국내에서 이제 수소 발전 프로젝트 이제 규모가 175에서 한 180메가와트 정도 규모로 진행이 좀 될 거라고 이제 보여지거든요. 그 중에 상당 부분을 아마 두산 퓨얼셀이 수주할 가능성이 좀 높다. 지난 1분기까지는 실적이 한 115억 원 정도 영업이익 적자였습니다만 2분기 때부터 본격적인 이제 턴어라운드가 될 거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이제 연료전지 시장은 굉장히 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지금 원전을 뭐 많이 지어야 된다. 올해 대규모 원전만 10기 이상 이제 착공을 할 거고 SMR도 지금 올해 처음으로 이제 뭐 테라파워가 될지 오클로가 될지 모르지만 미국의 처음으로 이제 SMR 원전을 이제 짓는 작업들이 착수가 될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원전만으로도 지금 부족하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좀 지배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태양광, 풍력, 수소 이런 에너지 쓰죠. 믹스를 네. 계속해서 이제 같이 활용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건 미국에서도 절대 다르지 않다. 그래서 미국 연료전지 법인 이제 하이엑시움이 이제 수주한 연료전지를 두산 퓨얼셀이 이제 주로 공급하게 될 거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와
그리고 연료전지 시장의 이제 확대.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은 연료전지 시장이 거의 2기가와트 수준이에요. 우리나라보다 거의 10배 이상 더 큰 시장이라고 예. 이제 보면 되거든요. 그 시장에서 이제 두산 퓨얼셀이 추가적인 이제 앞으로 이제 수주를 계속 진행해 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효성중공업이라든지 HD 현대일렉트릭, 뭐 산일전기 같은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미국발 엄청난 이제 데이터 센터 향 전력 인프라 이제 수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맞아요. 주가가 고공행진을 했잖아요. 두산 퓨얼셀도 이제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제 수혜주로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좀 주목을 좀 해보셔야 되고 에너지 믹스 정책과 관련된 대표적인 또 수혜주로 두산 퓨얼셀을 다시 한번 이제 공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프리마켓에서 주가가 조금 지금 한 6% 정도 또 올랐는데요. 네, 예. 가격을 제가 24만 원을 그냥 여러분들 마지노선으로 놓고 24만 원 아래에서 좀 접근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좀 해보시고요. 목표가는 3만 원 정도 이제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도 조금 올려서 2만 원 정도를 이제 손절가로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 두산 퓨얼셀은 기술적으로 보면 2만 5천 원이 박스건 상단이거든요. 네. 요걸 뚫으면은 3만 원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단기간에 한번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전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민 매니저의 일발은 수소로 향했습니다. 간밤 뭐 뉴욕 증시 보셨죠? 예, 블룸에너지가 시세 폭발. 여기에 오늘 고스란히 네. 또 두산 퓨얼셀까지도 특히 신정부는 수소는 땡큐다. 맞습니다. 예, 수소에 대한 추진 네. 이걸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주노 매저는 DSC 인베스먼트. 네. 코인 날라간 거 포함, 맞습니다. 엔비디아 엔비디아 날라간 거 사단제고치. 포함, 네. 무신사 좀 갖고 있는 IPO까지. 것까지, 네, IPO까지도 맞습니다. 세 가지 모멘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발장전 여기까지 하죠.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